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철. 한평군 신광면 지경제에 우뚝 서 있는 비 하나. 김철 선생의 추모비다. 김동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김철은 조선의 멸망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을사보호조약 후 그는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한다. 배워야 이길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늦은 나이에 영광에 있는 광흥중학교에서 중학과정을 이수하고 1909년 서울에 올라가 법률전수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곧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을 알려면 적지로 뛰어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메이지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1915년 귀향했다. 고향에 와서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형제들과 상의해 노속들에게 토지 일부를 떼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토지를 정리하고 상해로 건너가 법률학을 공부하면서 상해 생활을 시작했다. 김철의 독립운동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청년당에 가입해 여운형, 김규식 등 50여 명과 함께 외교운동을 폈다. 이때 김철, 선우혁, 서병호 씨 등은 조선을, 김규식은 파리, 장덕수는 일본 등을 맡아 각 사회 지도자와 만나 운동을 전개했다. 같은 시기에 3.1운동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김철의 역할은 자금 모집. 그는 국내로 들어와 자신의 전답을 정리해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서울에서 손병희를 만나 3만 원의 군자금을 지원받아 상해로 돌아갔다. 그러나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독립투사들은 임시정부의 수립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당시에는 각 지역에 6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노령의 대한민국 의회정부, 한성의 임시정부, 상해의 임시정부 등 이 중 상해 임시정부가 가장 규모가 커 각 임시정부가 상해로 통합됐다. 1919년 4월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김철, 나윤균 등이 전남 대표로 선출됐다. 그곳에서 김철은 부인이 조산소를 경영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김철은 1920년 김구등과 함께 의용단을 발기해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의용단 산하 선전위원회가 조직되자 위원장 안창호를 도와 선전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임시의정원과는 별도로 안창호 등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 결과 양자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급기야 시사책 진회가 만들어져 갈등 조정에 들어갔다. 이때 김철은 시사책 진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양자 간의 갈등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대표회의는 규정을 만들어 공포한다. 이런 활약이 높이 평가돼 그는 1924년 5월 임시정부 국무위원 회계검사장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임정은 3차 개헌을 하고 국무령제의 김구 내각이 퇴진하면서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김철은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과 연합을 통한 독립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31년 3월 중국인과 공동 항일 전선을 형성할 것을 결의하고 한중 항일 대동맹을 조직해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김철은 이 조직의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항일전에 사용할 폭탄 제조 의뢰를 받아 이를 준비하다가 프랑스에서 홍구 사건 혐의자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체포 절차가 문제가 되어 일경에 대한 프랑스 관원의 항의로 석방되었다. 고향을 떠나 상해 생활을 한 지 17년, 한국 독립당의 외곽단체인 상해 한인청년단을 조직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김철은 1934년 6월 중국 항주 소재 광자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철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독립운동은 조카 김석이 이어갔다. 김석은 8월 15일 해방 소식을 듣고 17일 광주에 도착해 주봉식과 함께 광주청년단을 구성했다. 광주청년단 총단장이 된 김석은 치안이 마비된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1인의 재산 반출을 막는 일을 했다. 또 친일 경찰을 붙잡아 이들에 대한 린치와 재판을 했고 친일 경찰의 대표격인 노주봉을 암살하기도 했다. 김석은 미군 정청 포고령 2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뒤 1946년 서울로 올라갈 무역업을 하면서 광복회 이사로 활동하다가 1948년 사망했다. 조선 말에 태어나 일제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김철은
해방 공간에서 조카 김석에게 사회운동을 대물림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애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